안녕하십니까. 예, 각천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이 음력으로 6월 초하루네요. 예. 작년에 윤달이 들어있어가지고 음력과 양력이 잘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오늘 아침에 저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사주 간명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주 풀이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잘 보시면 참 절대로 그 운세의 흐름도들이 빗나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그런 걸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분의 사주를 제가 한번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굳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의사를 비쳤더니 아이고 선생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셔서 사주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일주는 신축생입니다. 소띠죠. 그 다음에 갑오월, 갑술일, 그 다음에 무진시에 태어나셨어요. 여성분입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천간이나 지지에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즉 이렇게 갑목과 갑목 이렇게 형태를 갖추는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배우자 운이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있다고 제가 각천에서 가끔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냐? 자, 현재 이 갑목이 지지에 근이 없습니다. 즉 인목이나 묘목이나 아니면 이 월지의 진토나 이 축토가 월지에 와주고 그러면 이게 등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진토가 오면은 인묘진 목월의 목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강한 역을 한다는 것이죠. 목달의 목이 태어났으니까 이 말인데요. 방합의 구도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를 잘 살펴보면 첫째 갑목이 월지 상관을 끼고 있습니다. 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관격이 천간으로 투간이 돼줘야 됩니다. 참 정화, 기토, 병화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서는 정화가 만약에 본기에서 천간으로 뜨면 제대로 된 상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뜨지 않았죠. 그러나 힘이 여기가 강렬합니다. 왜 힘이 강렬하냐? 이 갑목이 목생을 해주죠.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화가 굉장히 강해요. 이 말이세요. 근데 이 오화가 상관은 그 기질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보는 것이거든요. 상관격이 되면 이 말이죠.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불쌍한 사람 잘 못 보고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주 형태도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있죠? 오술합을 하고 있죠. 이 상관은 굉장히 특징이 많은 그런 격국이죠. 격입니다. 여기 성향이. 그러나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주의 운세를 읽을 때 성격이 되느냐 성격이 못 되느냐 청하냐 탁하냐를 보고 그 사주 주인공 본명성 주인공의 어떤 삶의 형태 이런 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사주에서 격의 특징은 뭐냐? 격국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거냐? 상관을 무조건 격으로 볼 거냐 이 말이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격이 하나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세요. 그럼 이분의 사주에서는 어떤 형태로 갔느냐? 이 사주가 제로 간 사주죠. 제격으로. 그렇죠? 제격으로 가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주를 화생토, 토생금 이랬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까지 갔잖아요. 이 말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형태에서는
재관쌍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엄밀히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갈라 그러면 이 간목이 기운이 강해야 되는데, 그죠? 간목이 지지에 뿌리는 못 내려도 최소한 흙에 그 그늘 그 천간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가 된다고 보면 천간이 술토에 앉아 있는 형태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근에는 역할을 전혀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여기 같은 토에 존친 토충유왕이 됐으니까요. 상관격으로 보면 상관은 재를 보고 쫓아나가는 것은 상관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성격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상관 생재 정제를 생을 했죠. 이 말이에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어디가 강합니까? 여기 무진토에 술토가 있어 여기도 강하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관생재. 상관생재는 사실 이 상관이 편재를 보는 것은 그렇게 강한 운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상관이 편재를 돕는 것은 그렇게 강하게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관은 형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술 합화했죠. 자, 삼합에서 오술, 신인오술 삼합에 지지 삼합이 되면 뭐를 보라 그랬죠? 그거는 작동이 병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론은 어느 누구도 밝히지 않았지만 각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술 삼합은 천간에는 병화의 작용이 작동한다. 그러면 저게 뭐가 될까요? 병화가 오면 저기가 편재가 생을 받습니다. 즉 상관이 오술 합을 함으로써 식신이라는 거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합이 돼서 이 말이죠. 변화의 작용에서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편재를 생을 합니다. 이 말이세요. 이 강하게 생을 받은 이 편재는 결국 종착역은 이 정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우리가 제가 표현할 때는 재관쌍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에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운세가 목과 토가 있는데 토가 훨씬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 금은 목보다는 강하진 않죠. 생존은 많이 받고 있어도 이 말이거든요. 예. 갑은 글자가 두 개로서 이건 동합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천간에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살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 중에서 간목만큼은 형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이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가 아니죠. 달리 변질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질투심이 강하고 시기심이 강합니다만은 좋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합니다. 이 갑갑이 어우러질 때는 이런 특성도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간목과 토간이 강하니까 여기서 보면 이분이 어리실 때 운에서 보면 미신유로 갔거든요. 그죠? 미신유로 갔어요. 여기 미토가 오는 것은 을미대운이 와서 요 구세 첫 대운에 을미운이 옴으로써 천간에 목이 나타나주고 겁재는 이분에게는 나쁜 역을 하지 않죠. 왜? 목이 누구보다가 상대적인 것보다는 약하게 앉아 있어 이 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대운이 오면 요런 운에는 여기를 이 축토를 꼼짝을 못하게 하죠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신유 금운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주 감정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간다고 보지만 이 금운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이 왕한 토의 기운이 이 금의 기운으로 빠져나가줘야 됩니다. 이 말이세요. 제가 보건대는 이분이 29대운 요 대운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사유축의 정관이 왔거든요. 자, 관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병신대운 정유대운이 이분에게는 결코 나쁜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 왕한 토의 기운 진술충유를 하고 저 무토로 오른 편재의 기운을
유금으로 드러내는 거죠. 신금과 유금의 기운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또 이 신금의 운 19, 두 번째 대운이죠. 19세부터 이 병신 대운에는 신이 와서 신자진이 없는 물을 생성을 하고 강력히 간목을 밀어주죠. 이때 운도 괜찮습니다. 유금은 진유합금이나 강한 토의 기운이 흘러 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 술대운이 오면 다시 재운이 오는 것이죠. 이 말이세요. 괜찮습니다. 운의 흐름도가 괜찮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뭐를 의미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신축, 이게 누구세요? 서방님입니다. 예. 신축은 이 간목이 축토가 천을귀인입니다. 예, 이 말이세요. 천을귀인의 남편이다 이 말이세요. 이 여성분은 굉장히 남편을 잘 만난 겁니다. 이 말이세요. 그렇죠? 이게 천관귀인이 이 우리가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천관귀, 이 천을귀인이 누구세요? 이게 관을 머리에 이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관이 나하고 합에 대해서 내 배우자가 맞느냐? 자, 지지에서 보면 무게합을 하고 여기서 보면 무게합을 하는 형태로 앉아 있어. 그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이 여기에서 합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합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이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정관은 잘 보십시오. 이 상관, 못된 나쁜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상관이 오술합으로서 식신호생제, 식신편제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요 상관은 또 뭐를 하느냐? 화생토, 토생금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서방님하고 굉장히 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서방님하고는 굉장히 서방님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 이분 사주에서는 이 남편 대신에 뭐 어디 앉아 있습니까? 저 제일 윗자리 어른 자리 할아버지 자리에 탁 앉아 있네, 그죠? 굉장히 권위적으로 앉아 있어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두 분의 사이는 괜찮다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주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서방님을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을 얻은 겁니다. 천을기인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책자를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천을기인은 천상의 신이다 그랬고요.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정제거든요. 정제는 이분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친정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인, 사이가 좋고 좋은 분은 틀림없었지만 능력이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지지에 머물렀거든요. 이 지지에 머무른 신금이 천관에 올라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강하게 아버지가 능력이 있었다. 뭐 저렇게 힘이 있었다. 이렇게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괜찮은 분이셨고, 다만 이 사람의 배우자인 천관기인은 올라가는 게 이 배우자는 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편제로 올라간, 아버지는 편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렇죠? 편제가 아버지, 편제가 여성에게는 편제가 아버지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의미를 따지면 시어머니인데 이분이 돈 복이 있느냐? 예, 복이 있습니다. 예, 인호술을 합화해서 병화가 되고, 이 병화가 식신생전을 해주기 때문에 편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앉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술합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말년에 편제는 우리가 꼬박꼬박 내가 일하는 대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닌 게 편제고, 저 편제는 어디에 땅을 사놨다든지 건물을 사놨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사놨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이게 편제입니다. 부정기적인 수입을 우리가 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 보고 우리 여사님은 참 노는 거를 좋아하시겠네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편제는 풍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풍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편제가 강력하게 천간에 투관되고 오는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자, 남의 일 잘 봐줍니다. 이런 분들. 예. 참 오지랖 넓어요.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술토를 그죠? 이게 간목의 돈은 토거든요. 이게 진술충이 돼가지고 돈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조금 해풀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 사주가 이렇게 천관 기인이 서방님을 잘해서 앉아 있었고 이 말이세요. 목생화 여기 자식이거든요. 예. 자식입니다. 자식은 생욕 자축인묘진 생욕 대자리에 관대지에 앉아 있어서 이 자식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자식의 그 행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하게 자기 앞길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잘 차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화가 이 진토까지를 자식의 자리까지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이고 이 자식의 여기서 병화 정화가 자식이니까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여기 오화까지 올라왔으니까 자식이 좌하는 자리라 그러죠. 저거를 거기도 괜찮게 잘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두 가지가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자식은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앞길을 잘 차고 나갈 수 있는 자식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이 자식의 엄마된 입장에서 자식의 형태를 우리가 보고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의 운세는 아까 우리가 흘러가는 운을 봤죠. 지금 이 해대운에 와 있는 49살 현재 49 현재 49에서 58세까지 오셨네요. 올해가 무술년이 마지막 대운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 49 정제 대운의 마지막 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9 대운에 가면 경자년이 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 물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때는 운이 괜찮습니다. 이 해대운도 운이 괜찮습니다. 그럼 왜 괜찮으냐? 해자축 물운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운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주는 5월 염천 더운 달에 태어난 사주거든요. 지금은 조후 운이 와서 특히 49살 이후부터는 운이 더더욱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운을 강한 토의 기운을 약간 여기서 강한 토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사주 간목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대운은 괜찮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대운이 들어온 자체가 괜찮고 다만 49살 이 대운이 들어오고 나면 다음에 59세 내년이 되면 경자운이 들어옵니다. 경자운이 오는 3년 동안 그러니까 59 그다음에 61살까지는 이분은 조금 건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갑경충 이게 치거든요. 그러나 경금이 그렇게 강한 기운이 아니라서 그렇게 신경은 좀 덜 써도 되지만 천간에 편관운이 작동을 할 때는 항상 건강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분의 사주 전체로 봤을 때는 토와 뭐 불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만은 금이 좀 약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특히 이 연세가 들면 신장, 방광, 인체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기 쪽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성이면 신장, 방광 내지는 유방 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분이 이런 운이 들어오면 왜 이 사주 자체에서는 지금 물이 굉장히 약하게 앉아 있거든요. 물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목이 강하게 앉아 있고 금이 강하면 자연적으로 금생술에서 목이 좀 수가 힘을 쓰지만 여기서는 조금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물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대운이 들어오면 이 자진 합수가 되니까 우리 이 사주 본명성에는 물이 굉장히 큰 형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없거든요. 수기유통은 우리 인체로 봐서는 신장방광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아예 없고 목이 수의 기능을 빨아들이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이 약하게 앉아서 축술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분이 이 한쪽의 건강이 조금 요 대운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운이
59살부터는 이분의 운세의 흐름 자체가 물운이 와서 작동력을 해주는 없는 오행이 와서 말하자면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어떤 나쁜 일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주가 이 글 앞장에서 제가 수기유통이라는 글을 사주풀이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 해대운이 물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보면 수기유통이 잘 되는 해로 대운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본명성 주인공에게 어떤 불리한 일,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그게 잘 커버가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말입니다. 지금 녹음 중.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대운이 사주 본명성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대운이 들어오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어떤 나쁜 일들이 다가오면 잘 수습이 안 되거나 본인에게 해롭게 작동을 하지만 이렇게 대운 자체가 희신운이 와서 좋은 운에 해당되는 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조금 불리한 일이 있어도 쉽게 수습이 되거나 해결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게 이 사주의 원칙입니다. 예. 그러시고 이 물운은 괜찮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운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 운이 이 편제를 달고 들어서 조금은 큰 돈이 이분한테 와줄 수도 있고요. 이게 진술충이 이 돈을 조금 가벼이 얘기한다 그럴까 해프게 쓸 수는 있지만 진술충은 토충의 유왕이거든요. 그러면 토는 힘은 강해지니까 토를 강하게 미니까 큰 돈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말이시죠. 그 다음에 이 진토 속에 있는 이게 충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무게 합이 될 수도 있죠. 이 말이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을신충 정계충이 되니까 을은 여기 이 사주 주인공에서는 겁재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이분에게서는 관 남편이 되는 것이고 계수는 여기는 어머니가 어머니로 볼 수가 있고요. 정인이니까요. 정화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관이거든요. 자식이거든요. 이게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서로 안에서 부딪힌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면, 뭐 상관이면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면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부딪혀서 어떤 면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여기는 봉기의 투관이 되었으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의 힘은 강해지니까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못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들 여기서 경자운이 오는 것은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생수 우리가 이런 개두절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경금이 금생수를 물을 강하게 해주는 운이기 때문에 이분에게서는 물이 굉장히 좋은 운이 되는 거거든요. 희신에 속합니다. 예, 이 사주에 물이 수를 차고 있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더운 여름에서의 조구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자대운은 오히려 기해대운보다가 결코 못지않게 괜찮다. 다만 이 편관이 작동하는 그 연간에 있는 편관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물론 그때 이 자진 합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선도 지지에 금을 차고 있지 않아서 단순 금생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기운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연세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59 이상의 나이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니까 경금이 와서 갑경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 편관은 항상 7살이라고 그래서 무정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운이 작동하는 한 3년간 59살 있던 운에는 혹시 두통이 오거나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갑담두라 갑은 머리거든요. 머리 두자 두입니다. 예, 두가 경금이 와서 저게
살짝 치기 때문에 가벼운 두통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에게 전체적으로 수은이 신장 방광이 약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여성에게는 생식기가 유방도 여기에 속하죠. 자, 그러면 경금이 와서 그런 운에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된다. 대운서 오는 것은 저거는 그 10년 동안에는 그 기운을 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름해 본다고 하면 이때는 운이 기해대운보다는 오히려 운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운세의 흐름이 괜찮고요. 자식분에 대해서는 자식은 아까 잘 앉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방님은 이 사주는 서방님에 대한 그 기대치나 서방님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을 상당히 위하는 그렇죠. 예, 화생토 토생고는 밀어넣어줬거든요.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친의 관계도 굉장히 괜찮게 나와 있고 말년운도 약한 목운으로 이렇게 물운이 지나면 다시 목운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운이 전반적으로 나쁜 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사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거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요즘 옛날에는 또 이 뭐 각종 병이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이분은 이제 신장 방광 이쪽만 조금만 조심을 하면 건강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의 특징이 하나는 이 돈이 축토가 천을기인이지만 요 축토와 술토와 양의 토와 음의 토가 돈입니다. 그럼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땅이 돈이라는 거죠. 땅이. 예. 간목이 이렇게 두 군이나 강하게 있으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땅이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런 데 투자를 하시면 그런 데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축토는 토는 사실 아래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행히도 물은 없었습니다. 물보다가 이 토가 위에 앉아 있으면 그 물은 못 먹게 되는 말하자면 청수가 안 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있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돈은 아주 큰 부자는 못 된다. 왜 그러냐? 보통 이상의 돈은 재물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도 이게 약간 혼탁해진 기적이 있습니다. 요게 예, 축술형이고 축진 파살이고 이래서 요게 재물이 아주 거대한 큰 부자는 그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축토가 없고 어떻게 사주가 잘 조율이 됐다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죠. 땅을 사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술, 화생토, 그러니까 식신이 재를 생해서 굉장히 강하게 좋은 현상으로 잘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정도 재물도 결코 적은 재물은 아닌 것이고 무엇보다 이 사주는 서방님이 굉장히 이 사주 주인공의 역할이 지대하고 괜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이 여자분이 오히려 이 남편분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두 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분이 사주가 보니까 무토였던데 무토 역시도 천관기인이 이 축토거든요. 감무경 해가지고 이 천관기인이 천일기인이 축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에서도 봐서도 천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여자분 사주에 이 축토가 정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역시 이 두 분이 아주 천생연분으로 잘 만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일정한 생활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죠. 예, 남편 되시는 분이 아마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거를 보다 더 슬기롭고 조화롭게 잘 견디는 게 사주입니다. 원래 부부는 싸우면서 산다 그랬죠. 제가 그렇습니다. 극하는 사이거든요. 합을 보면은 갑기합이지만 갑목일간이 기토를 목국토로 때리잖아요. 다만 그게 양과 음일 뿐이죠. 양이 양을 치게 되면 그건 편관이라 굉장히 나쁜 거죠.
반대로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걸 하긴 하는데 간목이 기토를 그걸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극으로 보지 않고 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보면 싸우면서 다투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음과 양이기 때문에 합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 부부싸움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게 다만 지나치면 정말로 흠이 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이런 인간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이 이 역술은 진즉에 이거를 인간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말이세요. 아까 보셨지만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남편과 나 여기서 크게 보면 이거는 내 아랫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남편의 아랫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무게 합이 들어와 있거든. 이 말이세요. 여기 만약 이런 합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있으면 그거는 부부간에 오래 살 수 있거나 관계가 유지가 오래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천간에 나타나면 부부가 나타나 있으면 그 나타나 있는 천간의 사항들이 지지해서 결국 합을 이루어 주느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하는 기운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 사주 명리학의 이 오묘함이 그대로 깃들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흡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에는 안무는 제가 남편 사주를 쭉 훑어봤더니 결코 두 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말년에 이렇게 돈도 지키고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제가 남편분에게 아까 상담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과 내년에는 혹시 이 돈에 투자되는 일들은 조금 삼가하시라. 올해 특히 무술년이고요. 내년에는 기해년입니다. 남편이 일주가 무술 일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무술년 이렇게 되면 비견이 각각에 작동하는 것은 비견이 오는 해가 천간에 올 때는 항상 돈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전적인 투자 문제는 올해 내년만 잠깐 살짝 비켜가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